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상담 지현이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기, 우울증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로 불릴 정도로 사실 흔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잘 극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방치해 두었다가는 그 안에 상처와 뿌리 깊이 박힌 안 좋은 생각들이 점점 자라나 결국은 밖으로, 즉 남에게 안 좋게 표출되거나 또한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안타까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 자살을 택한 서울대생은 유서에 우울증을 언급하면서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근거도 없는 다 잘 될 거야. 시계 위로는 오히려 독입니다. 라고요. 전문가들은 막연한 위로보다는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데 관심 부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 오늘 이 시간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적어도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자라나 밖으로 또는 안으로 나타나는 폭력을 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에스더 하 재단의 현미숙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에스더 하 재단은 우울증으로 힘겨워했던 에스더가 결국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슬픔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아버지가 딸 에스더 하의 생전 따뜻했던 품성을 기억하고 더 건강한 정신의 한인 사회를 형성하고자 설립된 재단이죠. 365일 주 7일 24시간 헬프라인 개설되어 있습니다. 800-713-9332 헬프라인이고요. 이 시간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 FM877로 실시간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이는 라디오죠. 유튜브 라디오 코리아 뉴욕으로도 생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생활상담 현미숙 사무총장님과 시간 마련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뵀지만 네. 계속 여전히 네, 봄 같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왜냐면요. 좋은 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인데 주변 분들이 이렇게 또 네.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네. 예,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아주 굉장히 괜찮은 직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떤 상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저번 주에.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데 네네. 제가 저희 그 봉사자분들이 다 받으셔야 될 상을 제가 그냥 대표해서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격려의 또 상이고 더 이렇게 네. 띠라는 네, 또 그러신 것 응원의 같아서 또 상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또 마음이 또 이거 또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한인 사회에 꼭 네. 필요한 네. 재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앞서서 네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네.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서 무거워지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은 오프닝이 시작이었어요. 네, 사실은 정신건강 미국 사회에서 정신건강 기관들, NGO 단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5,060개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인들이 아하. 그런 서비스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하, 네. 정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좀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떤 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소극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현대 사회가 이렇게 기계가 발달하고 그럴수록 네. 어떻게 보면은 편리는 해졌지만 저희 주변 또 나 자신의 마음조차 이게 네.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지연이 선생님께서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산전수전, 뭐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네. 겪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사실은 이 우울증이라든지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 같은 그 제가 이제 강사로서 강의를 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네. 보통 분들은 장애인 아니면 일반인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비장애인이라고 호칭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누구나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맞아요. 그리고 어떤 뭐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겪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벌써 넌센스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들어요. 네. 불과 뭐 몇 년 전만 해도 정신과에 간다 그러면 또는 어떤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네. 뭔가 큰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안 가거나 또는 쉬쉬하거나 이런 분위기였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뭐 조금 이따 또 말씀 네. 나누시겠지만 5월 25, 26일에 힐링 캠프를 이제 할 때 접수를 받잖아요. 그럼 접수를 하시는 분은 거의 한 50명 정도가 접수를 하신다 그러면 정작 현장에 오시는 분은 그것에 한 60%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나머지 뭐 한 40% 정도의 분들은 그 상담을 하는 현장에까지 나오시기까지도 굉장히 본인하고의 싸움이 계속 맞아요.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네, 용기가 필요한 것 예,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이게 1대1 상담도 아니고 그룹 상담이라는데 그래서 맞아요. 내가 나름 유지인데 그리고 또 한인 사이가 얼마나 좁은데 거기 가서 내 이야기를 내놓는다. 그건 그러면서 계속 두 분 아마 제 생각에 오픈하는 그날 아침까지 계속 마음속으로는 예, 이렇게 결정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동네 이장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뭔가 예. 타이틀이 다 있으신 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다 유지죠. 여기 다들 유지, 나름대로 다 알려주신 분이고, 근데 이제 그만큼 한인 사이가 좁다는 말씀이시겠죠. 네네. 사람인지라. 네네. 네, 동네에 아무리 유지라도 경찰 정말 스장이라도 영화에 나오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그걸 좀 네.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울증으로 인한 우울증이 왜 이제 굉장히 네. 이게 심각하냐 그러면은 그 멘탈 퍼스트 에이드에서 나눠준 어떤 티켓 게임이 있어요. 어떤 것이 가장 이제 그 나눠준 카드 중에서 맨 뭐 심각한 것이 이제 뭐 심각한 치매, 그 다음에 뭐 정신분열, 심각한 정신분열, 그 다음에 심각한 우울증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로 이르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우울증에 대해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관심을 가지고 네.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맞습니다. 드리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 우울증은 성인 8명 중 1명이 있을 만큼, 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까지 이제, 됐는데요. 네네. 그 말은 어떤 분은요, 자기도 우울증이 있는데 본인도 모르고 있는 조차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이 우울증 증상이 이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네. 좀 애매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밥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밥을 거의 조금 먹거나 또 잠을 많이 자거나 또 어떤 경우는 잠을 못 이루거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용모에 대해서 자기 용모에 대해서 평소에 이렇게 가꾸시던 분이 그 용모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가 떨어지거나 또 아니면은 뭐 성적인 부분에 대한 흥미가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의 증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우울증도 있지만 조울증도 있단 네. 말이죠. 근데 사실 조울증이 우울증보다는 자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그 가까이 있는 조울증 환자들을 이렇게 조울증이 있으신 분을 만나보면 조증일 때는 본인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계획을 세워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업 플랜을 짜고 모임을 결성하고 막 액티비티 정말 막 너무나도 활발하게 예, 그렇게 만드시다가 이것이 일단 우울증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움직일 기력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증일 때 만들었던 많은 것들이
많은 것들을 실행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니 당신이 다 주도하고 만들어 놓고 왜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또 약간 좀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게요. 이분들이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거예요. 네네, 악순환이 되죠? 계속되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왜 이럴까, 우울증이 꼭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정말 이렇게 마음의 감기 정도로 별명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조치를 스스로 조금 적극적으로 취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것조차 못하는 그런 단계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울증이 또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무기력감이잖아요. 네네. 무기력이라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안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 그 멘탈 퍼스트 에이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스스로가 내가 나가서 막 운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것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도와야 된다. 맞습니다. 이제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말할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아까도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부분들도 그거를 써없더라고요. 우울증을 자기 우울증인데 유서에 그런 거가 오히려 독입니다 하고 그 서울대생이 유서에 남겨놓고 자살을 택했다는 아주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이전에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상담을 했을 때 그 아주 젊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자살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힘들다고 말했을 때 나타난 반응이 두 가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야, 너만 힘드냐? 나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한번 들어볼래? 이러면서 정말 그거는 본인이 최악의. 근데 그 본인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지금 보면 자신의 처해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하나의 패턴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너가 지금 학생인데 아니면 너는 지금 회사원인데 일상을 영위해야지, 학습을 유지해야지 이런 어떤 당위적인 본인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의 갈등과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더 많지만 그것이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들어지는 것인데 도움을 요청한 건데 거기다 대고 이제 근데 그야말로 우리도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도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공감받는 문화에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감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또 맞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막 근거 없는 칭찬을 계속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어드바이스나 조언이나 그다음에 비난이나 질책이나 판단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뭘 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오프닝에서 그래서 전문가의 이제 조언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고요. 첫 번째는 정말 듣기만 해도 너만 힘드냐? 지금 다 힘들지?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그거는 아픈 사람에게 더 상처를 긁는 말이고. 그렇죠. 네네. 말씀 계속 하죠. 저희가 아주 중요한 내용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많은 공감이 돼서 참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요. 또는 미리 우리가 참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저희가 조금 인지하고 이 시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 보면 우울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섣부른 조언 같은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더 하 재단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에스더 하 재단 오르가니제이션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생전 고 에스더 하 자매의 모습이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잠깐 또 봤어요.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또 아프면서 그 너무 밝았던 모습이 오히려 예. 마음을 참 더 속상하고 아프게 했었어요. 예, 아주 영민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스윗한 그런 아이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재단에 들어온 지가 벌써 이제 8년째가 되는데요. 와서 이제 그 아이가 그 평소에 그 아빠에게 썼던 가족들에게 썼던 어떤 생일 카드 있던 걸 보는데 아니 여기서 태어난 애가 어떻게 그렇게 어린 애가 저렇게 한국어로 예쁘게 물론 영어 한국어 이렇게 막 섞어 썼지만 네, 한글로도 많은 그 아주 긴 장문의 편지를 그렇게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영민한 애였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들고 공부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보스턴 칼리지를 다니면서 그 2, 3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우리 파운데이션 하용화 회장님께서 이제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된 어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물론 이제 적극적인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닥터도 만나고 했지만 그 당시 우울증이 발견이 됐었어요. 네네네. 물론 뭐 한 2, 3년 전부터 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닥터도 만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 가족들 약간의 본인의 어떤 자책감이 있으신 거죠. 내가 조금 더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더라면 정신 건강에 대해서 그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좀 제대로 알았더라면 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멘탈스 퍼스트 에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8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네. 하거든요. 그럼 아침에 반드시 오셔서 네.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세요. 내가 놓친 게 무엇인지.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제가 8시간 하는 강의보다 사실은 그 부분이 훨씬 더 설득력이 훨씬 더 강력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참가자들이 아침부터 계속 많이 우세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그렇죠. 대한 그런 어떤 울림도 있고, 네. 직접 딸을 잃은 아버지의 네. 외침이기 때문에 예. 네, 더 강력하게. 더 이상 우리 한인 사회에 뭐 한인 사회 미국 사회에서 이런 우리 모든 그 지구상에서 이런 나와 같은 불행한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이 말을 좀 자주 쓰는데요. 이 말이 주는 어떤 메시지는 정말 강력해요. 제가 왜냐하면 이분이 뭐 대그룹 뭐 이렇게 그룹의 회장님이시잖아요. 지금은 사장님이시고 한데 솔로몬 그룹에 그런데 문득 가슴을 저미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안 날 수가 그래서 없겠죠. 나와 같은 불행한 아버지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네. 이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렇죠. 전문가들과 그렇지만 네, 한 번도 저희들이 그 비용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무료로. 네, 다 무료로. 왜냐하면 굉장히 저소득이면서 힘드신 분들이 못 오실까 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재단이 좀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평소에는 바쁘시다가 팬데믹 때 혼자 계시면서 그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렇죠. 저희 재단에 이제 연락 주셔서 이런 어떤 또 소통을 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좀 주변 분들 힘드신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의 이 희생은 아니지만 이제 죽음이죠. 죽음으로 인해서 또 그 재단을 통해서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된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같은 나이대 이제 에스더와 같은 나이대 소녀들이 우울증을 겪었다가 다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치유돼서 나도 누군가를 또 치유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또 짠했는데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는 이 에스더 화재단 또 여러 세미나와 교육으로 특히 한인들이 보다 쉽게 정신 건강을 또 무료로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365일 주 7일 24시간 헬플라인 굉장히 중요하죠. 코비드 때도 많이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800-713-9336 800-713-9336번입니다. 또 에스더 재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마련했죠.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벌써.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러게요. 어떤 거죠?
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든 취지는 팬데믹 끝나고 그때 팬데믹 한동안 우리가 집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좀 나와서 바깥으로 같이 나와서 함께 하시면서 몸도 좀 튼튼, 마음도 튼튼, 그리고 이제 서로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네. 일부러 이제 정신건강 캠페인 네네. 그리고 2부로는 이제 재밌는 이제 이벤트, 3부로는 이제 점심과 추첨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주 좀 프로그램을 재미나게 이제 구성을 해봤고요. 네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6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저희들이 체육관이죠. 거기서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그래서 아침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동안 축제의 장이 열려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무료로 갈 수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네네. 무료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또 감사하게도 랜위치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드는 회사죠. 랜위치 샌드위치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샌드위치를 이렇게 샌드위치 생수를 제공해 주시기로 구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인원수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등록은 해주시고요. 문의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917 네. 993 네. 2377 네. 반드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생활상담 에스더 화재단 현민숙 사무총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는 에스더 화재단. 여러 세미나와 교육으로 한인들이 보다 쉽게 정신상담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365일 주 7일 24시간 헬프라인 굉장히 중요한 번호겠죠. 1800-713-9336번이고요. 1800-713-9336번입니다. 또한 이 에스더하 재단의 축제의 장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마련이 됐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로 등록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문자 메시지로 등록하실 번호는요. 917-993-2377 917-993-2377번입니다. 네, 에스더하 재단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토닥토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잠깐 행사 내용을 보고 있었는데 1부, 2부, 3부로 되어 있고 무한도전 게임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그 뒤에서 그 런닝맨처럼 등 뒤에 커다란 스티커를 여러분들 손바닥 2개 합친 것보다 더 큰 스티커를 붙여서 사실은 이러면 떼기도 쉽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색깔과 숫자를 적어서 해당되시는 분은 이제 뭐 열심히 다니셔야 되겠고 또 이제 나머지 분들은 또 이제 뭐 이렇게 좀비처럼 잡으러 가셔야 되겠고 재밌겠네. 오랜만에 운동 되겠어요. 네, 그래서 풍선 게임도 있고. 네, 풍선 게임은 이제 그룹으로 해서 그 풍선을 또 끝까지 잘 유지시키는 그룹에게 또 이제 저희들이 또 어떤 또 상품을 드리는 그런 또 게임을 협동 게임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마련해봤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멘탈 헬스 퀴즈 게임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어떤 함정이 있는 그런 그 정신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정신 건강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그런 OX 퀴즈. OX? 좀 쉽겠네요. 뭐 50%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기에 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뭐 하나만 좀 연습 문제 살짝? 예를 들면은 정신 건강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성폭력은 여름에 많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경우. OX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생각할 때는 여름에 이제 많이 노출이 심하니까 여름에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는 겨울에 많이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본인이 옷을 어떻게 입던 밤늦게 다니던 그것과 상관없이 가해자가 가해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게 성폭력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저희들이 이제 함정이 있는 그런 네네 그런 퀴즈들을 많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생각해볼 만한 그 퀴즈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들한테 항상 그러죠. 너가 왜 그렇게 옷을 그렇게 야하게 입어? 너가 왜 그렇게 밤늦게 다녔어? 그렇지만 가해자가 가해하지 않으면 옷은 취향이고 늦게 다닐 일이 생겼을 때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가해자가 가해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게 성폭력인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탓을 많이 해요. 아니 예전에 그 네네. 선례가 저 가슴 아프지만 또 한국에 그런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몇십 년 전에 네네. 그 여자가 왜 이렇게 뭐라 그랬죠? 그 처신을 잘못해서 됐기 때문에 이게 피해자와 무슨 이게 상황이 바뀐 상태가 된 거예요, 가해자가. 그렇죠. 이제 굉장히 항상 그랬죠. 그동안 이제 문화적으로 약간 여자들이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이것은 완전 정신 건강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겠죠.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어떤 그랬네요. 식의 어떤 좋은 퀴즈겠죠. 퀴즈네요. 네네.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현미숙 사무총장님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제가 지금 다 이거를 코디네이트 하느라고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했는데 그만큼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시간과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퀴즈가 있다는 것은 상품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있죠. 아하, 네. 상품 푸짐하게 마련했고요. 네.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좀 받아가실 수 있도록 좀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퀴즈를 못 풀더라도 이 레플이라 그러죠? 네네. 라플도 있습니다. 네네. 경품 추첨도 마련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좀 친구와 아니면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나 가족 손잡고 여기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나들이 가면 좋을 것 사실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고 네. 이제 따님이 이제 힘들어 하신다라고 하시길래 아마 지금 따님이 상담 받아라 그러면은 분명히 뭐 거부하시고 또 뭐 설득하시기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여기 한번 놀러 가보자. 저기에 뭐 맛있는 샌드위치도 준대. 뭐 그리고 뭐 유명하신 성악가도 나온대.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함께 오셔서 또 그 속에서 저희들이 또 그냥 이제 어떤 행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맞아요. 또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그 나쁜 선입견들은 굉장히 해로운 것이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개선하는 그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같이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무조건 좀 딱딱한 분위기나 이런 렉처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손쉽게 또는 우리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에스더 하 재단의 날 이번 주 토요일 6월 17일입니다. 또 딱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계속 4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또 근데 아침에 오는 게 좋겠죠? 그때부터 프로그램 같이 그럼 시작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10시까지 오시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뭐 한 9시 50분, 55분 정도까지 오시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1부, 2부, 3부를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몸풀기 댄싱부터 시작합니다. 이분이 너무 재미있으시고 저희들이 이제 브루클린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 저희들이 모셨는데 브루클린에서 네네 아주 그냥 아주 그 작년에도 아주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다시 모셨는데 그래서 오셔서 재미나게 댄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들어봤는데요. 어느 정도 마음이 좀 무거웠을 때 이렇게 몸과 브레인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운동하거나 댄스하면은 또 기분이 업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움직임을 통해서 또 약간 좀 잊을 수도 있고 또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몸을 움직이는 자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브루클린에서 브루클린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 브루클린 분이. 링크라는 분인데 이분은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댄싱을 가르치고 계신 그런 분인데 되게 재미나게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귀한 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잠깐 멘탈 헬스 퀴즈도 했지만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요. 무한도전께 막 달리는 아이들과 같이 뭐 연령 제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연령 제한 없습니다. 한 살짜리 데리고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네, 엄마가 같이 또 옆에서 봐주면 되니까요. 풍선 게임 있고 또 청소년 음악 공연이 있대요. 청소년들이 와서 음악 공연도 하네요. 네, 이 청소년들은, 정말, 청소년, 그냥 이렇게 프로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또 수준급인 청소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청소년도 있는데 바이올린 솔로 2곡과 그리고 첼로 솔로 1곡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근데 그 화합의 장이죠. 프로와 아마추어가 이렇게 화합하는 거 잘하든 못하든 같은 좋은 취지의 그 재단에서 같이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저희가 좋아하는 그 유퀴즈 온 더 블럭
유명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군악대 성악가 유경광 씨도 네. 나온다고 하네요. 네, 이분은 굉장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다들 어떻게 섭외했냐고 막 저한테 이렇게.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곡과 그리고 아리아와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원래 그 군악대 성악가니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때문에 유명해지신 분이거든요. 유튜버 스타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정말 어메이징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네. 들어봤는데 그 노래를 또 직접 현장에서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무슨 저희가 카네기 홀 같은 데서 들을 수 있는 네, 공연을 아주 정말 골고루 비빔밥처럼요. 네.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네. 이날. 그리고 점심 맛있게 이 렌 샌드위치 드시고요. 골프 강연도 있고요. 네, 점심 드실 때 그냥 샌드위치만 드시는 게 아니고 이제 점심 드시는 동안 네. 저희들 이 그 허호영 프로 골프세요. 저희 봉사자세요. 이분이 헬프라인에서 전화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또 프로 골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약간 팁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네, 팁도 주시고 또 멘탈 헬스 액티비티도 네, 있어요.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닥터리 이수일 박사님 나오셔서 그동안 프로그램 참가했던 그 참가자분들하고 같이 해서 사실 우리가 우리 에스타 재단에서 하는 힐링 캠프라든지 서포트 그룹 같은 것들이 왜 이게 그 좀 유용하냐라고 하면 그냥 좋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감동을 느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뭐 좋은 마음으로 경청하고 공감하고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맞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떤 식으로 내가 평소에 맞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응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훈련을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 저희가 오프닝에서 고민했었잖아요. 네. 나 힘들어 했더니 너만 힘드니? 다 힘들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라 네. 배운 게 이제 자기도 그렇게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이 전혀 없었기 모르시죠. 때문에라고 네네.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수일 박사님과 함께 그런 공감하는 경청하는 기술을 배운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이제 맞습니다. 조금 이제 실질적인 프로그램 참여자들하고 같이 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재단 소개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그냥 제가 혼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봉사자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와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재미나게 또 이렇게 프로그램 이거는 뭡니다. 이거는 네. 뭡니다.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봉사자들이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네.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누가 그렇게 봉사를 하고 누가 재밌게 왜 얘기를 하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네. 그분들도 네. 이것이 그냥 재단이 아니고 네. 그냥 일이 아니라 그냥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초반에 우리 봉사자분들 덕분에 정말 이 재단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뻗어나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헬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 60여 분이 지금 24시간 365시간 무료 체제를 봉사하잖아요. 그래 당연하죠. 네. 봉사시니까요. 누가 요즘 1달러도 안 드려요. 봉사세요. 1센트도 네네. 아니 요즘 시간에 요즘은 네, 돈이 시간이 돈이라고 네, 하는 그래서 그 하루에 시간에, 그쵸? 5분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돌아가시면서 계속 5분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60분이 저희들 이제 헬프라인 여러분의 전화를 이제 네.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많은 봉사자분들이 필요하신데 정말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데 의미를 두시고 가치를 두시고 그렇죠. 도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라든지 힐링 캠프라든지 이렇게 오셔서 본인이 어떻게 치유되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뭔가 나도 좀 다른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좀 보답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스터하 재단 그 웹사이트에 가서 봤더니요.
봉사자 중에서 이제 김땡땡분 익명으로 네. 할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네, 네. 케이스예요. 1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극심한 조울증에 시달리셨대요. 이제 남자분이신데 아마 아실 거죠. 네. 네. 인생의 많은 시간을 정상 생활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으셔야 했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거를 써서 웹사이트에 올려놓으신 네,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왜 주변에 유난히 자살자가 많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됐고, 저의 아마 성향이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021년에 이제 여기 에스더 하제든에서 하는 헬프라인 전화 봉사자 교육을 수료하고 상담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대요. 근데 본인은 사실 환자로서의 경험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선은 봉사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 해결해 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그 교육 내용의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민 생활이 얼마나 녹록치 않습니까? 네.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자기도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분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따뜻한 몇 마디의 소통과 공감은 삶의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또 이 동포사회에 이것이 더욱 확대돼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분은 저절로 지금 건강해지셨겠네요. 말해 뭐라는가요? 뭐 지금 물론 이제 뭐 이게 네. 어느 시점에서 확 100% 나아졌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아시는 거죠. 어떻게 이것들을 다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또 아시게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에스더 재단에 오시면 좀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좋네요. 그리고 어떤 좀 정말 그 마음을 말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셔서 또 이렇게 또 서로 위로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친구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이미 이 좋은 경험, 본인이 이렇게 치유되는 경험, 또 남을 도와주면서 오히려 자기가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경험을 하신 봉사자님들과 또 우리 에스더 하제든의 현미숙 사무총장님을 또 만날 수 있는 이번 토요일 에스더 하제단의 날, 6월 17일 10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로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뭐 가깝게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분명히 한 분씩 생각나실 거예요. 지금 그 생각나는 분한테 전화하셔서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 어떻게 바꿀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917-993-2377 문자 메시지 남기실 번호는요. 917-993-2377번입니다. 저에게 그 소감문을 몇 개 보내주셨었어요. 그거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있으셨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그 헬프라인, 힐링 캠프를 저희들이 이제 25일날, 26일날, 5월 25, 26일날 양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헬프라인이 어땠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거기서 이제 오셨던 분들이 어떤 이야기들,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를 조금 이렇게 들어보시면 오히려 더 잘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도 많아서 어떤 것들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힐링 캠프라는 것은 1년에 몇 번 하는 거죠? 1년에 3차례 있습니다. 이틀간. 하루 8시간씩 이틀간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요.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셨죠? 한 35명 정도가 많이 된 것 하셨네요. 같아요. 네네. 성인 캠프. 성인 캠프였어요. 거기서 이렇게 좀 소감을 적어주셨네요. 에스더하 힐링 캠프 감사합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네, 또 힐링 캠프를 마치면서 하고 다른 분이 적어주셨는데 나와 내 주위에 있는 관계를 다시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성인 힐링 캠프죠? 네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틀 만에 이거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아주 됐다고요.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시 감사하게 되고 삶의 시야가 넓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간다라고 써주셨어요. 네, 조금 더 보고 싶네요.
이틀 동안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울고 웃고 소중한 이야기를 또 엄마도 아기도 아닌 제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누구의 엄마로 계속 누구의 딸로 살아가다가 이제 내 자신을 우선 보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얽힌 실타래를 풀고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맛있는 점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점심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계속 우시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맛있는. 그러게요. 네. 제가 그다음 거 제가 제 가정에서 답답해했던 말하는 기술, 소통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몰랐는데 이 이틀 동안 깨달음이 왔고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막히면 아마 소통이 막히면 이미 얘기했죠. 막히면 소음을 받으면서 다시 오겠습니다. 연습하면 저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안에 있는 어렸을 적에 해결받지 못한 상처도 꺼내서 치유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더 많아요.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건 직접 좀 느껴봐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와서 뭐 좋은 말씀 들었다가 아니고 네네. 삶의 다양한 어떤 단면들을 보고 가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문제는 별것 아니었네. 그렇게 또 치유가 네. 되는 분들도 그리고 계시고요.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또 있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네. 또 아주 귀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중요한 것 같고 용기 내어 말하는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절벽에서 이게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인데 이게 발을 디뎌 보니까 뭐 날개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처럼 이 자리에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이렇게 성인들은 사실 마음 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35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고 또 청소년 힐링 캠프도 네, 저희들 8월 달에 청소년 힐링 캠프 영어로 진행되는 또 청소년이지만 또 청소년이 아니고 영 어덜트 해서 한 30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영어권 오셔서 영어권으로 네. 영어로 진행하는 것 또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은 성인 힐링 캠프 또 네. 자녀들은 이 영어권 청소년 힐링 캠프 참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가족 간의 화합도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뭐 자녀라든지 아니면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부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은 본인이 먼저 오셔서 내 상담을 시작하시면 네. 정말 빨리 문제의 어떤 해결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문제는 빨리 해결할수록 좋으니까요. 이런 좋은 것에는 지체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라 그러죠. 프라이어리티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야지 모든 것이 풀리는 것처럼 저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있을 이 에스더하 재단의 날이 아마 또 물꼬를 틀게 될 것 같아요. 네. 직접 이렇게 성인 캠프나 이렇게 가기 어려워하는 분들 손잡고 소풍 가자 하듯이 아주 좋은 게임과 풍선 게임 저도 가서 막 이렇게 놀고 싶은데요. 네,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베이사이드에 있죠. 거기가 호레스 호딩 익스프레스웨이 그 옆에 있는 교회죠. 스프링필드에 있는 그 하크네시아 교회. 네, 구글에 찾아보면요. 네네. 하크네시아 교회 하면 5806 스프링필드 블러바드에 있고요. 오클랜드 가든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해주셔야 돼요. 등록비는 무료인데요. 이 맛있는 렌 샌드위치와 생수가 제공되니까요. 등록할 수 있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등록은 917-993-2377이고요. 성함과 같이 참여하실 분 숫자만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네. 수고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에스더하 재단 행사로 아주 바쁘게 되실 현미숙 사무총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스더하 재단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되면요. Where there is help, where there is hope라고 되어 있네요. 또한 우울증을 겪었다가 극복한 학생들이 말하길 또 다른 누군가를 나처럼 힘들어했던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스킬과 능력을 가지게 되어서 기쁘고 또 그러한 친구들을 돕는 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러죠. 우리의 상처가 그냥 상처로 남아서 썩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어지는 그 첫걸음, 에스더 하 재단에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일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활상담 지현이었습니다.